예, 지금 드린 유인물은 오늘 수업할 겁니다. 자, 그 유인물 한번 같이 보죠. 그 유인물은 뭐냐면은, 이제 국민소득하고 국민총생산, 그 유엔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경제 변수를 정리해놔야 되는데, 교과서마다 달라. 예, 그래서 우리 이제 현대경제학 언론 책에서도 조금 다르게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유인물, 요대로 해요. 요대로 하고, 그 차이점만 보면 돼. 왜 이 유인물 중심으로 하는 게 좋은지, 그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유인물은 우리 교재, 그 해당되는 부분에 요렇게 정리를 해놓고, 해놓으면은 요게 스탠다드야. 기준. 그거하고 이제 쭉 해서 분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 그 시간이 내일 오후로 나왔다는데 그거 아니고요. 우리가 내일 오전에, 그죠? 9시 30분. 원래 우리 강의실에 돌아가서 그대로 하죠. 예? 예, 강의실도 내일은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그 강의실에서 그대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봅시다. 그럼 이제 그 유인물 한번 볼까요? 1페이지 보면, 이제 GNI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가 GDP야. 그 GNI가 중심소득지표이고, GDP가 중심생산지표입니다. 유엔이 정한 기준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GDP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GDP가 아주 중요한 변수예요. 그래서 여기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GDP에 대해서 추가로 또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명목 GDP하고 실질 GDP 개념, 명목 대 실질. 아까 GDP는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서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다. 이제 그랬는데 관련해서 계속 봅시다. 이 명목 GDP를 경상가격 GDP, 노미널 GDP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해년도 가격으로 측정했다. 자, 한번 봐주세요. 그럼 명목 GDP는 뭐냐? 자, 이런 얘기죠. 아까 말하기를 최종 생산물 시장 가치의 총 합이다 이랬단 말이야. 그럼 봐봐. 국내에서 생산한 최종 생산물 가지수가 N가지라고 해보자고. N가지 종류의 최종 생산물이 지금 생산되었다. 그럼 보세요. 그 N가지 종류의 생산물 가격에다가 수량을 곱해서 전부 다 더하면 되겠죠. 첫 번째 생산물로부터 N번째 생산물까지 거래량 곱하기 가격 해서 전부 더하면 그 GDP다 이거지. 자, 그런데 올해 거다 2003년 GDP다 하니까 당연히 생산량, 거래량은 어느 때 생산량으로? 2003년 생산량으로 해야 되겠죠. 타임 T고. 그 다음에 가격도 올해의 가격으로 계산한 겁니다. 타임 T는 시간이지. 그러니까 2003년도 가격 곱하기 2003년도 생산량. 각각 개별 생산물의 거래액, 시그마, 명목 GDP다 이거지. 실질 GDP는요, 똑같이 계산하는데 N가지 종류의 최종 생산물이 있다면 역시 가격 곱하기 수량이 되겠지. 수량은 당연히 2003년도 수량. 그런데 가격을 기준연도 가격이라는 것으로 계산하라. 기준연도. 자, 그러면 0은 기준연도고요. 타임 T는 계산연도야. 자, 그런데 유엔이 정한 그 기준에 따르면 기준연도는 5년에 한 번씩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0년과 5년이 기준연도가 돼. 그럼 여러분 한번 봐봐. 2003년 올해 기준연도는 언제일까? 2000년 된다. 2004년도 기준연도는 2000년. 1999년도의 기준연도는 1995년도가 된다. 이게. 그러면 2000년도는 어떻게 될까? 기준연도이자 계산연도가 되겠죠. 2005년도가 되면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바뀌어 나간다. 이게. 그럼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올해 GDP를 계산하는데 생산량은 뭐 당연히 올해 생산량인데 가격을 어느 때 가격으로 계산한다고? 2000년 가격으로 계산하면 그것이 실질 GDP다 이거지. 그럼 예를 들어보자고.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짜장면만 먹고 산다. 그죠? 최종 생산물이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짜장면 가격이 3,000원이었다. 그치? 근데 지금 가격은 올해 가격이죠. 올해 가격은 예를 들어서 4,000원이라고 해봅시다. 계산이 좋지 않다. 계산하기 쉽게 지우개가 어디 갔냐. 요거를 2000년도에는 짜장면 한 그릇이 2,000원이었는데 이제 3,000원 했다고 합시다. 그럼 가격이 50% 오른 거지 이제. 근데 올해 짜장면 우리 국민들이 먹은 그릇 수가 예를 들어서 10그릇이다. 이렇게 놓고 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계산 한번 해봐봐. 올해 짜장면만 먹고 살았다 우리가. 그랬을 때 명목 GDP는 얼마야? 명목 GDP는 언제 가격으로 계산한다고? 올해 가격이죠. 그러니까 3만원이지. 근데 실질 GDP는 얼마야? 어느 때 가격으로 해? 그렇죠. 2,000원으로 해야 되니까 2만원이 된다 이거지. 됐죠? 그러니까 명목 GDP는 2000년 가격으로 계산해서 2만원 그래. 올해는 3만원. 그렇죠? 근데 실질 GDP는 기준연도 가격으로 계산해. 수량은 올해 거 수량이고 이게 2만원이다 이거지. 이게 명목과 실질이야. 자, 그런데요. 우리가 경제 분석할 때 GDP는 다 실질 GDP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특별한 말이 없는 한 전부 실질 GDP, 실질 GNI, 실질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말해봐봐. 어느 때 가격으로 계산하는 거라고? 네, 기준연도 가격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제 의혹이 나죠. 그 왜 그렇게 귀찮게 하냐? 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왜 3년 전 가격을 갖고 얘기냐? 여기 이유가 있다 이거죠. 한번 봐봐. 자, 우리가 짜장면을 사 먹었는데요. 3년 전, 4년 전, 2000년에도 10그릇 사 먹었어. 지금도 10그릇이야. 근데 우리가 GDP나 GNI를 계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겠어요? 과거에 비해서 우리 국민 경제 생활이 나아졌는지, 이거 이제 보고 싶은 거 아니야? 그 표를 보고. 근데 한번 봐봐. 소비량이 3년 전과 똑같죠, 지금. 그럼 우리 살림살이는 어떻게 됐다고 봐야 돼? 그죠? 옛날하고 똑같다. 오히려 옛날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옛날보다 못해진 거지, 이거. 옛날하고 똑같다면 그거는 뭐야? 오히려 후퇴한 거나 마찬가지. 그렇지? 옛날하고 똑같아, 지금. 살림살이는. 근데 가격이 50% 올랐기 때문에 명목 GDP는 어떻게 돼요? 50% 증가한 걸로 나타나죠. 그러나 실제 소비량은 어떻습니까? 종전과 다름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GDP 계산하는 목적이 과거에 비해서 우리 국민 경제 생활의 변화, 성장이냐 발전했느냐 이걸 알고 싶은 건데,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이게 묻어있기 때문에 명목 GDP로 계산하게 되면 실질 생활의 변화를 알아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격을 어느 때 기준으로 한다고? 기준연도 가격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실질 GDP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실제 GDP와 잠재 GDP 개념입니다. 실제와 잠재. 요거는 그냥 쉽게 볼 수 있겠는데 한번 봅시다. 실제 GDP는 말 그대로 실제로 올해 2003년도에 생산한 겁니다. 2003년도에 실질 GDP, 명목 GDP가 얼마냐, 이게 실제고, 잠재 GDP는 거기 우선 위에 세 줄이 있는데요. 그것만 한번 읽어봐봐. 잠재 GDP는 뭐다? 어때? 느낌이 왔어요? 네, 잠재 GDP는 뭐라고? 모든 생산 요소가 정상적으로 고용될 때 생산 가능한 최종 생산물 시장 가치예요. 한 나라의 최대 생산 능력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미시경제학에서 배웠던 PPC 개념이죠. 생산 가능성 곡선. 최대 생산 능력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요소가 다 고용되어 있을 때, 이게 그래서 다른 말로 완전 고용 GDP다 이거죠. 우리나라 모든 요소가 어떻게 됐다고? 완전 고용되었을 때 생산 가능한 최대 생산 능력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같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즘 어떻습니까? 실업자가 많다죠? 오늘도 신문 난 거 보니까 실업률이 뭐 엄청 높아. 특히 이제 광주 같은 경우가 청년 실업률이 높다는데 청년 실업률이 10.4%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실업이 그만큼 있다 이거죠. 그러면 한번 봐봐요. 완전 고용이 안 되고 있죠 지금.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근로자들이 있는데 취업을 못하고 있다. 그 사람이 취업했다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더 생산량이 늘어났겠죠. 그게 이제 잠재 GDP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생산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얘기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보통 말은 완전 고용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내용은 정상적으로 고용되어 있다. 그 말은 그 밑에 보면 우리나라의 노동과 자본이 100% 다 고용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이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4% 실업률. 근데 보통 보면 한 3.5%를 일반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기준은 절대 기준은 아니고요. 그렇긴 한데 하여튼 3.5에서 4% 실업이면 완전 고용으로 본다 이거지. 그럼 4%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나라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00명 중 몇 명? 4명이 놀고 있으면 그 상태는 완전 고용이고 그게 정상적 고용이다 이게. 그게 보는 거죠. 공장도 마찬가지야. 대한민국의 모든 공장이 100% 가동한다. 그게 완전 고용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장 가동률도 이것도 대개 보면은 한 80에서 85% 가동되고 있으면 자본, 공장이 완전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 노동 같은 경우는 말이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발적 실업자들이 있어요. 일 안 하겠다 이게야. 난 먹고 살 게 있어서 일 안 하겠다. 그 100명 중에 4명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또 공장도 대한민국의 모든 공장 100% 가동되는 게 좋은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낡은 기계를 교체하느라고 쉴 수도 있겠죠. 정비하느라고 쉬기도 해야 돼. 그러니까 100% 고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근로시간으로 봐도 그렇겠죠. 근로시간 보면 어떻습니까? 법정 근로시간이 우리가 이제 40시간이 됐지? 예, 그러니까 40시간 일하면 뭐야 그거? 완전 고용이지. 그렇죠? 자, 이것이 정상적 고용이에요. 그런데 이럴 수 있겠지. 이럴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초과 조업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수출 주문이 엄청나게 밀린다든가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업률이 2%대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이 그랬습니다. 작년 초반기, 상반기 경제가 좋을 때는 우리 실업률이 2.5%까지 내렸단 말이야. 그럼 그건 뭘 말하는 거야? 4%면 안전고용이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실제 실업률이 2.5%까지 내려갔다. 그러면 100명당 한 1명, 1.5명이 더 일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 고용에 비해서 더 많은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또 초과조업이다. 그러니까 뭐 휴일 근무도 한다. 잔업한다 그러죠. 하루 8시간만 일하면 되는데 일이 밀리면 10시까지 합시다 오늘. 이게 잔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다고?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지. 일시적인 경우이다. 그리고 이 잠재 GDP는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미리 이제 한번 써놓고 가는 건데 자연 실업률 하의 GDP다. 거기다 한번 써놔요. 자연 산출량 이라는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 하의 GDP 또는 자연 산출량 이게 다 완전 고용 GDP, 잠재 GDP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갑시다. 그런데 한번 봐봐. 조금 전에는 말이지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어떨까?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작은 게 일반적이겠죠. 요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 그럼 이제 한번 봐봐. 잠재 GDP, 그 식을 보고요. 잠재 GDP 1000 무슨 뜻이라고? 정상적으로 완전 고용되었더라면 우리나라는 1000 생산할 수 있을 거다. 최대 생산 능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제 GDP 900. 그건 무슨 소리야? 실제로 생산량이죠. 900이란 말이야. 그러면 100은 뭐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최대 생산 능력이 있는데 100만큼을 생산 못했다는 얘기죠. 예, 그 갭을 우리가 GDP 갭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불완전 고용에 따른 순손실이다. 완전 고용이면 어떻게 됐을까? 실제 GDP하고 잠재 GDP가 같아졌겠죠.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GDP 갭이 생긴다. 뒤에서 나올 얘기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GDP 갭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즉 최대 생산 능력이만큼 실제 생산 못하는 이유. 그렇죠. 미시경제에서 우리가 맨날 만두 장사했는데 우리 가게의 잠재 GDP 하루에 만두 1000개다. 근데 실제 생산은 900이다.
100개 생산 못했다. 이유는 뭐겠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손님이 없는 거죠. 안 팔린다 이게. 그러니까 나의 생산 능력은 1000이 있지만 팔리기를 하루에 900개밖에 안 팔린다. 그렇다면 100개는 생산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경기 침체입니다. 수요 부족이죠. 장사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GDP 갭이 생기는 것이죠. 요게 골칫거리. 앞으로 이제 거시경제 분석에서 요거 없애는 게 큰 일이죠, 이제. 자, 그래서 잠재 GDP, 실제 GDP, GDP 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해서 GDP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지는 얘기, 또 뭐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국민 소득의 앞에서 봤던 여러 것들의 추계 문제, 실제 계산 문제로 넘어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로 실제 추계입니다. 우선 추계하면 한자로 추측해서 계산한다 이 뜻이야. 예, 그 말은 뭐냐면 실제 계산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통계청이나 한국은행에서 이 여러 가지 국민소득 계정 통계를 작성하게 되는데 실제로 뭐 생산자마다 소비자마다 쫓아다니면서 파악하는 것은 아니고요. 추계한다, 추측해서 계산한다. 예, 그 기초 자료를 이용을 해 가지고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추계라고 쓴다 이렇게 보고. 근데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한 나라의 국민경제활동 계산하는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 그 페이지 넘기지 말고 그냥 얘기 들으시죠. 하나는 생산물 중심으로 파악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산물 시장에서 추계한다 이래요. 또 하나는 요소 시장에서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생산물 시장에서 할 수도 있고 요소 시장. 그런데 생산물 시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게 GDP와 GNE고, 그 다음에 요소 시장에서 측정하는 거, 이건 뒤에서 얘기할게요. 이건 GN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서 계산되는 통계가 GDP와 GNE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GDP부터 좀 얘기를 하죠. 자, 기본적인 것은 앞에서 얘기했지. 일정 기간 국내에서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거기 있는 대로 보면은 산업별로 분류해서 계산합니다. 산업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산업별 그러면 1차, 2차, 3차 그러죠. 1차 농림수산업, 2차 제조업, 광업이죠. 광공업, 3차가 서비스 사회간접자본 이래. 이제 실제 이제 GDP 계산할 때 그게 산업별로 분류해서 계산한다 이거죠. 그리고요, 계산한 값은 GNE 크기하고 정확히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부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럼 조금 전에 다 했으니까 보면 GDP라는 것은 뭐예요? 기본 개념은 시그마 최종 생산물이지. 일정 기간 국내에서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총합이다. 이랬단 말이야. 개념은 요건데 실제 계산은 이 방법으로 하지 않고 부가가치 중심으로 한다. 그러니까 개별 생산자의 부가가치라는 걸 전부 더해서 계산한다 이겁니다. 실제로는 이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개념은 최종 생산물의 합이 돼 이렇게 한다 이거지. 그럼 우선 그거부터 생각해 봐야 되죠. 왜 그럴까? 그러니까 최종 생산물 중심으로 한다. 그것은 뭐죠? 개념은 이거잖아. 여러분이 생산자면은 저는 통계청 직원이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한테 쫓아다니면서 묻기를. 당신이 생산해서 팔은 생산물 중에서 최종 생산물로 파는 게 얼마입니까? 그죠? 그렇게 물어서 한다. 그럼 아까 그 농부 아저씨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100가마를 팔았는데 그 중에 20가마는 중간 생산물이니까 그건 빼고 내가 생산해서 파는 것은 쌀 80가마요. 알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 이거지. 그렇게 하면 계산하기도 좋고 좋은데 이 방법으로 안 하고 이 방법으로 한다 이거지. 그럼 우선 그 얘기부터 할게요. 왜 이 방법을 안 할까? 그렇게 되는 것은 최종 생산물 방법으로 하게 되면 그 산업, 그 기업, 그 생산자의 국민경제 기여도를 파악할 수가 없다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답해봐봐. 여러분이 포철 사장님입니다. 나는 통계청 직원입니다. 여러분한테 가갖고 포철 사장님, 포철에서
최종 생산물로 생산해서 팔은 액수가 얼마입니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할래? 얼마요? 보나 안 보나? 0이죠. 포철에서 생산한 생산물이 뭐야? 강판, 쇳덩어리, 핫코일 뭐 이런 거잖아. 그걸 최종 목적으로, 최종 용도로 사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강호동이가 다시 운동한다고 쇳덩어리 50kg 2개씩 잘라갔다고. 쇳덩어리 2개. 어? 그러니까 포철에서 생산한 생산물은 다 뭐야? 다른 생산물에 원자재로 쓰여지겠지. 삼성 반도체 가서 묻는단 말이야. 당신네들 최종 생산물로 파는 액수가 얼마요? 물으면 그것도 0이죠. 아니 반도체를 최종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나요? 뭐 옛날에 유치원 선생님이 애들 보여준다고 10개 사간 거 있다 그거. 자, 청산고리 공장에 갑시다. 청산가리 공장. 거기 가갖고 당신네들 최종 용도로 파는 게 얼마요? 그러면 너 일로 와. 너가 처음인데 먹고 갈래? 집에 가서 먹을래? 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 각종 중화학이나 소재 산업의 경우는 최종 생산물 가치법으로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포철의 기여도 제로. 삼성 반도체 기여도 제로. 그죠? 중화학공업, 뭐 화학공장 가가지고 제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를 보기 위해서 부가가치법으로 한다. 실제 계산은. 자, 그러니까 이제 공부거리가 하나가 나왔죠? 그럼 도대체 부가가치가 뭐냐 이거지. 부가가치. 여러분 많이 들어보죠? 부가세 면제 뭐 할 때 그 부가가치입니다. 영어로 value added. 그러면 이 단어부터 한번 이해해봐봐. 부가가치. 그럼 이거 무슨 말일까? 이 사회에 부가한 가치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생산자의 부가가치다. 그 말은 그 생산자가 생산활동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요만큼 가치를 새로이 창출해줬다 이거예요. 자, 부가가치. 그럼 이제 정확히 현실적으로 이해를 해봐야 되겠지. 이렇게 한번 가보자고.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떡집 얘기 나왔으니까 떡집이라 그럴까? 떡집 한 달 매출액이 100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 아까 그 본 용어로 보면은 이 떡집의 매출액 1000만 원은 뭐가 될까? 아까 뭐 몇 개의 거시경제 변수가 나왔는데 요거는 뭐가 될까? 요거 그로스 아웃풋 되겠죠? 총 산출이겠지. 국내에서 생산한 모든 생산물의 시장 가치란 말이에요. 그렇지? 떡집이 1000만 원을 이제 생산했습니다. 내역을 봅시다. 그런데 요 떡을 생산하기 위해서 각종 원자재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뭐 쌀 사오고 팥 사오고 어쩌저쩌고. 근데 그게 한 300만 원이 원자재 구입비로 들어갔다.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떡 만드느라고 말이죠. 떡집이 갖고 있는 자본 설비가 감모됐다. 감가상각. 감가상각된 액수가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리고 떡 생산하느라고 종업원 고용했겠죠. 임금 지급했습니다. 떡집 차리느라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 있었다. 이자 냈습니다. 떡집 이 가게가 내 가게가 아니야. 매달 월세 내야 돼. 지대에 있겠죠. 그래서 임금이자 지대로 이제 한 300만 원 냈다고 합시다. 자, 이게 이제 내역이다 이거요. 떡 매출액이 이렇게 해서 700만 원, 1000만 원이 됐는데 비용을 보면은 원자재가 300만 원, 감가상각 100만 원, 임금이자 지대로 지불된 비용이 300만 원이다. 그럼 여기까지 수치로 보면은 나머지 차액 300만 원은 뭐가 될까? 요거 이윤 되겠죠, 이윤. 그렇지? 매출액에서 비용 털고 난 나머지가 이윤이니까 이윤이 되는데 근데 또 세금 낸 게 있다 이거요. 세금, 간접세를 냈습니다. 간접세를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만 원 냈다고 합시다. 100만 원. 자, 됐어요. 그러면 자기 매출액에서 비용, 순수한 비용 털고 난 나머지가 이윤인데 이윤이 300만 원 날 수가 있었는데 세금 내느라고 100원은 냈어. 그럼 자기가 얻은 최종 이윤은 얼마야?
이게 내역이죠. 자, 근데 용어 하나 하고 합시다. 근데 간접세가 아니라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순간접세지. 그러니까 순간접세는 뭐냐면 기업이 정부에 낸 간접세가 있고요. 또 보면은 정부가 기업에게 보조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 일부 기업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지. 그러니까 간접세, 세금은 정부에게 낸 거고 보조금은 정부로부터 받은 거니까 그 뺀 차액이 순간접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개별 기업으로는 세금만 내고 보조금 받은 게 없다. 그죠? 그럴 수 있겠지만은 예,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요겁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스스로 말해 주십시오. 순간접세란 뭐다? 자,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낸 세금. 근데 우리 기업 중에 일부는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그 뺀 차익이다 이거지. 이게 순간접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상식인데 이렇다고 할 때 부가가치는 얼마입니까? 이 떡집을 경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창출해준 가치, 액수가 얼마냐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일까? 부가가치. 상식입니다. 부가가치 얼마? 네, 요겁니다. 요거. 여기. 그러니까 임금, 이자, 지대, 순간접세, 이윤 전부 합친 거. 그 지금 우리 예에서는 얼마 이거? 600만 원이네. 그치? 600만 원. 이게 부가가치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정확히 보면은 조부가가치. 그로스입니다. 그로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역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어떤 개별 기업의 조부가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매출액에서 뭘 두 가지만 빼. 뭘 빼? 원자재하고 감가상각 뺀 나머지가 부가가치가 되는 거죠. 그치? 전체 부가가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 그런데 이 중에서 순간접세는 빼. 요건 정부에게 실제로 낸 거니까 요건 빼고 나머지 두 개. 요것과 요것만 더한 것을 우리는 순부가가치 그래. 자, 그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이 소리내서 말해줘요. 큰 소리 내봐봐. 순부가가치는 뭐라고? 그렇다면 결국은 무엇 네 가지 합인데 뭐예요? 자, 큰 소리 내봐. 이거 그래도 외우지. 순부가가치는 뭡니까? 임금, 이자, 지대, 이윤. 요게 순부가가치야. 그리고 요걸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요거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을 내셔널 인컴, 국민소득이라고 합니다. 국민소득, 요소소득이죠. 그래서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의 합이 순부가가치고 그것을 국민소득, 내셔널 인컴이라고 한다. 자, 그럼 계속해서 갑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순부가가치에다가 뭘 더해야 조부가가치가 되나? 예, 순간접세를 더하면 되죠. 요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조부가가치고 요거는 국민소득 계정으로 NNI라고 합니다. Net National Income. 국민 순생산. 국민 순소득. 국민 순소득이 된다. 예,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GDP 측정 방법이 어떻게 한다고? 실제에 있어서는 아이디어. 여러분이 생산자면 나는 직원이다. 통계청 직원이다. 가면 어떻게 여쭤본다고 여러분한테? 당신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얼마요?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면 돼? 기다려. 계산해보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계산해? 내용은 이거지만 손쉬운 계산 방법이 있잖아. 어떻게 하면 돼? 나 매출액이 10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빼면 나머지 됐잖아. 뭘 빼? 요거 뺀 나머지 얼마? 600만 원이 내가 창출한 순부가가치요. 그렇게 여러분은 보고해주면 되겠지. 자, 다시 여쭤봅니다. 실제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총 매출액에서 원자재 구입비하고 감가상각을 뺀 나머지 액수, 그걸 그냥 보고해주라 이거야.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고? 조부가가치 NNI가 되고 그 중에서 순간접세를 빼면 그게 NI, 순부가가치가 된다. 그치? 그러니까 실제 보고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매출액에서 요것만 뺀 나머지
600만원 부가가치다. 이렇게. 그렇죠? 이런 방법으로 한다. 이게. 그러면은 아까 최종 생산물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이제 의미를 많이 알 수 있겠죠. 회사 가서 물어보니까 어느 회사는 이만큼이다 내가. 어느 회사는 부가가치가 얼마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산업 또 경제의 기여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겠죠. 삼성반도체 물어보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 액수가. 그렇지?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GDP 측정이었습니다. 그 다음 계속 갑시다. 그 다음에 GNE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나왔어요, 이제. GNE. 생산물 시장에서 측정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GNE는 Gross National Expenditure, 국민 총 지출입니다. 자, 손에서 읽어봐봐. 뭐라고요? 국민 총 지출. 자, 이거는 통계청 직원이 여러분 생산자한테 가서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생산해서 팔은 최종 생산물 있죠? 있습니다. 중간 생산물로 파는 거는 빼고 최종 용도로만 파는 거 그거 대상으로 해서 답해 주십시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사갑니까? 누가 사갑니까? 물어보는 거지. 그죠? 누가 무슨 목적으로 사가냐? 용도별 지출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생산자는 이렇게 답하더라. 일단 쭉 써놓을게요. 자, 우선 C야, C. C는 consumption, 민간 소비. 민간 소비. IG, gross investment, 총 투자. 국내 총 투자. 총 투자. G는 government expenditure, 정부 소비. 정부 소비. 자, 답해 주십시오. 국산품을 생산해서 최종 생산물로 팔았는데 누가 사간다고 말해 주십시오. 첫 번째가. 자, 큰 소리 내서 말해봐. 첫 번째 누구? 민간이 뭐 하려고? 소비하려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한다고? 투자. 근데 여기는 정부와 기업, 민간 투자 모두 합친 거예요. 자, G는 뭐라고요? 정부가 소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산품이 누가 사갔냐? 최종 용도로 사갔을 때 기준으로 보니까 일반 민간 부문에서 소비하려고, 정부 부문에서 소비하려고, 정부와 기업이 투자하려고 내 물건을 사갑니다. 당신 수출은 안 해요? 아, 그렇지. 나 수출도 해. 익스포트. 네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소리내서 말해봐봐.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은 어디로 팔려나가? 어떤 용도로? 첫 번째가. 자, 큰 소리내서 말해봐봐. 첫 번째, 소비. 두 번째는 기업과 정부의 투자. 세 번째가 정부 소비. 네 번째가 수출했다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용도별로 보면 네 군데 이유로 팔려나간단 말이야.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죠. 여기 민간이 소비하고 정부 기업이 투자하고 정부가 소비한 것 중에는 여기 수입품이 포함되어 있겠죠. 수입이 포함되어 있을 거다 이거지. 그렇잖아? 우리가 소비하는데 보면 여러분도 뭐 우리가 볼펜 같은 거 보면 샤프 일제도 있고 미제도 있고 그렇지. 또 기계 투자를 했는데 외국 기계를 사다가 했다. 또 정부가 뭐 소비 활동하는 과정에서 외국 수입품이 있을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한 거 중에 수입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게 아니잖아 이거죠. 이건 빼야 되겠지. 그래서 임포트는 빼야 되겠습니다. 임포트 수입이야. 근데 요건 이제 대외 거래니까 괄호를 치자 이거지. 수출해서 수입을 한꺼번에 뺍시다. 그래서 이것이 GNE야. 그리고 요거 한번 봐요. 자, 100 말해 주십시오. 이 100은 뭐라고? 국산품 중에서 수출한 거. 80 요거는 우리 민간 정부 소비하고 정부와 기업이 투자한 것 중에서 수입품이 80이다 이거죠. 요거 빼면 얼마죠? 요거 이름을 뭐라 붙여줄까? 순수출 20.
그럼 요거 우리가 경상수지, 국제수지 개념으로 볼 때 지금 순수출이 플러스 20이죠? 이 말은 뭐야? 경상수지에서 흑자, 적자. 흑자 났다. 수출이 더 많았다. 그치? 근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겠죠. 이게 120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 마이너스 20이지. 그러니까 순수출이 마이너스.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이야? 경상수지, 국제수지에서 적자인 경우죠. 그치?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렇게 보면 용도별 지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는 이게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굉장히 많이 활용할 텐데 이거 왜 그럴까?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바로 이거 아닌가? 자, 아까 요거 뭐였죠? AD가? 그렇죠. Aggregate Demand. 그래서 총수요야. 국산품에 대한 총수요다. 그러니까 국산품이 이렇게 팔려나갔다. 그 말은 국산품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 이거지. 그치? 여러분 그러면 소리내서 말해주세요. 국산품에 대한 총수요, GNE. 네 가지 측면에서 국산품에 대한 수요가 발생한다. 자, 첫 번째는 뭐요? 민간 소비. 두 번째는 정부 기업의 투자. 세 번째 정부 소비. 네 번째 순수출. 순수출 대외 요인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이 GNE고요. 앞으로 우리가 총수요, 총공급 분석한다 그랬는데 총수요는 요거야. 네 가지야. 그러니까 한 나라의 총수요를 보기 위해서는 그렇죠? 몇 가지를 살펴봐야 돼 결국은. 5가지를 봐야지. 그치? 소비, 투자, 정부 소비, 수출, 수입을 살펴봐야 되겠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지긋지긋하게 해야 돼 요거. 요것이 총수요다. 자, 그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고 지나갑시다. 거기 설명 4페이지에 우선 민간 소비부터 좀 보죠. 한번 읽어봐. 민간 소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가계와 민간 비영리단체의 소비 지출입니다. 민간 비영리단체란 그런 것들. 영리단체는 뭐 이 기업 같은 것들 다 여기 포함되겠지. 예, 그러니까 노동조합, 뭐 종교단체, 기타 등등. 근데 이제 나누어 보면 그렇습니다. 소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재화와 용역, 그러지? 재화, 유형의 물건을 소비했다. 서비스는 여러분처럼 지금 강의를 듣고 있다. 수강료 냈다. 이런 거지. 영화 봤다. 또 프로야구 게임하는데 야구장 한번 갔다. 이런 게 전부 서비스 소비죠. 내용은 주택, 전세, 전세 월세가 서비스야. 서비스 요금에 포함이 됩니다. 교통요금, 보건, 의료, 교육, 오락, 기타 등등 이런 게 서비스 되겠죠. 그 다음에 재화는 둘로 나뉩니다.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내구 소비와 비내구 소비. 내구 소비는 뭐라고?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거, 몇 년에 걸쳐서 쓰는 거예요. 자동차, 가전제품. 비내구 소비. 사면 즉시 당해년도에 다 소비돼 버리는 거. 대표적인 게 의류, 식품. 의류? 나는 옷을 사면 10년 입는다. 나는 옷을 내구 소비로 바꿔주라. 그러면 안 되겠죠. 의류는 뭐 중고품 시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이게 소비입니다. 그 다음에가 IG 얘기입니다. 우선 용어부터 좀 익혀줘야 되겠는데 IG 우리가 보통 앞으로 할 때는 총투자 그럽니다. 그냥. 근데 조금 정확히 읽으면 뭐라고요? 국내 총투자. 그럼 뭐겠어? 낱말의 뜻. 국내 총투자. 그러니까 해당 기간 중 우리나라 국경 안에서 이루어진 투자다 이거지. 자, 투자는 뭐였죠? 아까 보니까 세 가지였는데 대체 투자, 신투자, 재고 쌓여 있는 거. 요게 국내 총투자야. 근데 요게 우리나라 공식 명칭은 국내 총자본 형성입니다. 국내 총자본 형성, IG, 국내 총투자, 총투자. 근데 아까 이제 금방 나왔듯이 요 투자는 세 가지 합이죠. 대체 투자, 신투자, 재고. 재고는 재고 투자고 대체 투자와 신투자를 다시 합쳐서 그걸 분류해서 총 고정자본 투자 또는 국내 총 고정자본 형성. 그 옆에다 써놔. 실물 자본 투자. 이게 공식 명칭은 그렇다 이거죠. 총 고정자본 투자 또는 국내 총 고정자본 형성 그래. 자, 재고는 알죠 우리가. 재고 투자 알고 그거를 좀 봅시다. 그러면 대체 투자, 신투자가 총 고정자본 투자인데 그렇죠?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건설과 설비 투자.
그러니까 대체 투자, 신투자의 내용이 두 가지다 이거지. 그치? 우선 우리가 투자 그러면 익숙한 게 설비 투자죠. 뭐 기계를 새로 샀다든가 기업이 그 기업 목적으로 운수 장비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샀다든가 뭐 선박기차, 상계, 기계 이런 것이 설비 투자입니다. 근데 설비 투자는 사실 비중이 작고요. 그거보다 더 많은 투자가 있어요. 건설 투자예요. 건설. 내용은 모든 걸 다 망라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거용, 비주거용 건물, 각종 구조물, 시설물, 공작물.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 그러면 뭐겠어요? 아파트 단독주택 지었다. 비주거용 건물은 상가, 사무실, 공장 건물 이런 거죠. 이 비주거용 건물. 그 다음에 이제 구조물, 시설물, 공작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요 앞에 지금 공사하고 있죠. 지하철. 그거 구조물이죠. 지하철. 그 다음에 교량, 고속도로, 가로등. 가로등은 시설물이지. 월드컵 경기장, 뭐 영종도 신공항 이런 것이 전부 그런 이제 것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공항 설비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주거용, 비주거용 건물과 각종 그런 이제 각종 시설물들이다. 넓게 봐서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게 건설 투자입니다. 건설 투자. 그래서 그 투자에 대해서 좀 그렇게 잘 봐주고요. 그 다음에 정부 소비 지출. 요건 뭐 쉽겠지. 인건비입니다. 한마디로.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많이 듣는 게 경직성 경비.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뭐 공무원들 월급 줘야 되죠. 또 군인들 새끼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되죠. 이런 데 들어가는 각종 비용들입니다. 경상 소비 지출. 그 다음에가 이제 순수출. 요거는 수출, 익스포트에서 수입 뺀 것을 우리가 순수출. 다시 한번 해볼까? 순수출 값이 0보다 큰 걸로 나오면 그건 뭐야? 그렇죠? 경상수지에서 흑자 났다. 이게 마이너스 나오면 적자 났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봐봐. 정부 지출만 하나 더 챙겨봅시다. 지출. 정부가 이제 세금을 걷다가 지출할 텐데 지금 보니까 정부가 어디 지출하는 걸로 나와? 정부가 우선 뭐예요? 소비 지출하죠. 그게 제일 액수가 많겠지. 그 다음에 또 뭐해? 투자 지출하지. 그렇죠? 투자에는 기업과 정부 투자 그랬으니까 이게 정부의 투자도 있고요. 또 하나 뭐 있죠? 정부 지출 또 하나가 저소득층 보조하는 거 뭐나? 예, 이전 지출. 그래서 정부는 소비, 투자, 이전 지출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국민소득 계정에 포함되는 거는 뭐라고? 소비하고 투자만. 이전 지출은 이거 무상으로 주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GNE였습니다. 근데 이걸로 이제 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그 액수가 GDP 액수와 어떻다고? 정확히 같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어. GNI입니다. 요건 이제 거기서 용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그로스 내셔널 인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요소소득 중심입니다. 요소시장에서 측정한다. 아까 정의를 했습니다. GNP에다가 교육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 손익을 더하면 그것이 GNI가 된다. 이제 이랬는데요. GNI는 요소소득 중심이야. 자, 여기 봐주세요. 자, 여기 봐봐. 아까 GDP는 어떻게 측정했지? 제가 가서 여러분한테 나 GDP 측정하러 왔소. 당신 부가가치가 얼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신다고요? 기다려. 매출액 1000만 원에서 요거 뺀 나머지 600만 원이 내 부가가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근데 요소소득은 뭐냐면 가서 묻기를 이걸 묻는 거야. 당신 매출액이 얼마 이런 관심 없고 당신이 임금, 이자, 지대, 이윤으로 지급한 액수가 각각 얼마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측정하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야? 국민들의 요소소득 중심으로 계산하겠다는 뜻이죠. 그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해야 돼? 아, 기다려봐봐. 아까는 그냥 1000만 원에서 뺀 나머지가 부가가치다. 이번엔 그렇게 답할 수 없죠. 임금으로 지불한 게 얼마다. 이자, 지대, 이윤이 얼마고 세금 낸 게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럼 여러분은 다 받아 적겠죠.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가 그거란 말이야. 임금, 이자, 지대, 이윤 요것만 더한 게 뭐였죠? 내셔널 인컴이지. 여기다가 순간접세를 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감가상각 더하면 되겠죠. 감가상각을 더한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GNI다. 그렇죠? 개념으로 보면.
자, 그러니까 GNI는 아까 부가가치와 반대로 요소 소득 중심으로 측정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거기 있는 대로 GNI는 국민소득, 임금이자 지대 이윤이죠. 여기다가 순간접세, 기타 등등 쭉 더해서 구한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할 때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이 얼마다 보고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경제에 있어서는요. 구분 측정 못해.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더 많다. 왜냐하면 자영업자들 때문에. 요 거리에서 요 앞에 보게 되면 거기 이렇게 박스 장사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한테 가가지고 임금이자 지대 이윤이 얼마요? 물으면 모른단 말이야. 적어도 공인회계사한테 감사받는 정도 기업이라면 회계장부가 있어요. 구분할 수 있지만은 자영업자들은 이거를 구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피용자 보수 영업잉여, 그러니까 임금이자 지대 이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피용자 보수와 영업잉여로만 구분한다. 그럼 간단히 얘기해서 피용자 보수는 임금이에요. 임금 얼마고 나머지 이자, 지대, 이윤 합친 것을 그냥 영업잉여로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실제로는 계산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GNI 요소시장에서 측정하는 국민 총소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